앞서 여러분은 분해에 관련된 컴퓨팅 사고의 그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분해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분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분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분해는 일단 복잡한 문제를 쪼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쪼개서 해결 가능한 크기의 작은 문제의 집합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쪼갠다?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쪼개는 것이 실제적으로 컴퓨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컴퓨터에서는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크기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여러 개 쪼개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쪼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쪼개는가에 대한 거 설명드렸고요. 이게 쪼개진 문제는 어떻다? 자, 쪼개진 문제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렬 처리. 병렬 처리란 말은 뭐죠? 동시에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건전지 보면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죠? 이걸 이제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그 처리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쪼갠 다음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병렬 처리라고 하고 이렇게 병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쪼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쪼개는 것을 이제 분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이게 분해하고 가장 관련되어 있는 그 전략 하나가 뭐였죠? 전략. 자, 어떤 거냐면 문제를 분할해서 정복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나폴레옹에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게 분할 기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분해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면 문제 어떤 자료에서 해당되는 값을 찾는 것을 할 거예요. 찾는 것 할 건데 이걸 이제 보통 뭐라 하냐면 검색이라고 그래요. 검색. 자료 탐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해가 이루어지고 분해 과정에서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활용되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분해가 적용된 실생활에서 분해가 적용된 사례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 설명하는 그 예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실세계에서 분해가 적용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피자를 만드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피자를 만들려면 맨 처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도우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도우, 이게 빵이죠. 만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소스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도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스를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업을 보면 이렇게 치즈를 얹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때요? 토핑을 얹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굽는 작업. 전체적으로 그 피자를 만드는 과정을 여기 있는 것처럼 도우 만드는 과정, 소스를 바르는 과정, 그 다음에 치즈를 얹는 과정, 그 다음에 토핑 얹는 과정, 그 다음에 굽는 과정, 이렇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피자를 만들 때 이렇게 문제를 5개의 문제로 나누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준비해야 될 것들도 개별적인 그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은 5개의 과정이고요. 지금 보면 이 작업을 다시 이렇게 뭐 2개의 과정씩
여기 있는 것처럼 도우 만들기랑 소스 바르기를 이렇게 하나의 작업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치즈 얹는 작업 이렇게 있었고, 토핑 얹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굽는 작업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작업은 이렇게 5개의 작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피자를 만드는 과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에서도 보면 요즘에 이제 그 조립 라인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작업자를 3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작업자 3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끝나면 이 작업으로 보내고 이렇게 이 작업으로 보내고 이렇게 한다면 한 사람이 더 한 작업이 더 있겠네요. 여기 이제 굽는 작업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4명이 있으면 어떻게 연속해서 이제 피자 만드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 과정도 있고요. 처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처리에 필요한 그 입력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는 과정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프로그램도 이렇게 입력 처리 과정, 그 다음에 실제 자료 처리, 입력 과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처리 과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과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작업들을 이렇게 분해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입력 작업 같은 경우는 다시 첫 번째 자료 읽는 과정, 두 번째 자료 읽는 과정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이 작업이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병렬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그 평균을 구하는 것 같아요. 이 두 입력된 자료들을 평균을 구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출력하는 작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분해라고 하는 작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해석했지 않습니까? 지금 피자 만드는 문제, 그다음 프로그램 만드는 것처럼 문제를 그 분석하고 이해를 한다면은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 작업으로 나누어야 돼요. 나누기를 할 때 이제 바로 이제 분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해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침 식사 만드는 거였습니다. 아침 식사 만들 때 보니까 아침 식사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2개로 쪼갰네요. 하나는 토스트 만들기, 하나는 커피 만들기고요. 토스트 만드는 것도 어떻게 작은 문제로 좀 쪼개봤는데 빵을 썰고 빵을 굽고 토스트한 빵에 버터 바르고 잼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커피 만드는 것도 물을 끓이고 커피 넣고 그다음에 우유 추가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살펴볼 게 하나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토스트 만들기가 지금 4가지의 어떤 작은 작업으로 작은 단위의 작은 단위의 어떤 문제로 쪼개졌는데 지금 빵 썰기하고 빵 굽기는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빵이 썰어져 있지 않은 빵을 못 구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빵을 써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빵 굽기라는 작업은 병렬로 처리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빵을 썰면 이걸 어떻게 해요? 빵 굽기에다 넣으니까 이 작업은 빵을 썰어서 만든 조각이 있다라고 하면 빵 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병렬 처리 중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병렬 처리를 이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라인 형태로 이렇게 병렬 처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일단 그 아침 만들기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있으면 각각 각각의 토스트 만들기하고 커피 만들기로 나눠서 일을 준다라고 하면 일단 전체 아침 만들기 시간은 꽤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 CP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PU 안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코어의 개수가 4개, 경우에 따라서 8개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스마트폰 살 때 뭐 그 쿼드 코어, 아마 옥타 코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을 텐데요. 이런 것처럼 요즘에는 그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의 작업 처리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분해를 실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이 실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필요한데요. 지금 숫자 카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카드는 8개입니다. 뭐 더 많아도 상관없지만 일단 8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카드에 보면 번호는 자기가 적고 싶은 번호를 적으면 되는데요. 번호는 제가 1에서부터 8까지의 숫자를 각각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카드를 카드에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숫자 찾기죠. 숫자 찾기. 어디에서? 여기 카드에서 찾는 겁니다. 카드가 지금 8장이니까요. 카드를 찾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카드가 지금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숫자 카드를 찾을 때는, 숫자 찾기를 할 때는 사실은 이 카드가 숫자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드의 카드가 이제 8개를 넣을 때는 이게 그냥 섞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특별한 규칙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 카드는 한 번에 한 개만 읽을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장만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카드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왼쪽 카드 읽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카드가 내가 원하는 카드가 아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읽고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가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카드인지를 비교하는 형태로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숫자를 찾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숫자를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을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숫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몇 번 비교하는가, 몇 번 비교해서 내가 그 해당되는 그 숫자 카드의 윗 카드를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2를 찾고 싶어요. 2는 어디 있나요? 2 여기 있죠. 그죠? 2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자, 몇 번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 숫자 카드는 다 지금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숫자 카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열었어요. 열었더니 내가 찾으려는 것은 2인데 지금 카드가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카드가 아니니까 그 다음 카드를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카드를 열어서 두 번째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카드가 아니었고요. 다시 내가 원하는 카드인가를 찾아봤더니 아닙니다. 다시 원하는 카드인가를 찾아보고 아니고요. 다시 원하는 카드인가 찾고 자 다시 원하는 카드인가를 찾아봅니다. 지금 몇 번 비교를 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자, 6번 비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4를 한번 찾아볼까요? 4를 찾을 때까지, 4를 발견할 때까지 몇 번 비교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맨 앞에 있네요. 그렇죠? 그럼 한 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9를 발견한다라고 하면 몇 번 비교를 할까요? 지금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9는 내가 원하는 카드가 여기 주어진 카드에는 없습니다. 9는.
그러니까 몇 번 비교를 해야, 몇 번 비교를 하면 알 수 있죠? 8번 비교하면, 8번 비교했을 때 맨 마지막 카드가 어때요? 9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카드가 쭉 비교를 쭉 해가면서, 자, 이 비교를 해가면서, 자, 비교를 해가면서, 자, 지금 8번째 카드를 읽었어요. 그럼 8번 비교했을 때 원하는 카드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니까, 어때요? 자, 8을 발견했을 때, 8을 발견했을 때, 원하는 카드가 지금 주어진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8번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몇 번 비교를 하냐면, 카드의 개수만큼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카드 수만큼 비교하면 해당되는 카드가 실제 내가 원하는 카드가 현재 주어진 카드에서 여러 개의 카드 리스트라고 할게요. 카드 리스트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서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순서대로 찾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탐색을 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카드가 8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최소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평균적으로 보면 잠깐만요. 평균적으로 보면 아이고 좀 지워야겠다. 자,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4번이죠. 4번 정도면 아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드가 지금 8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6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16번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카드가 만약에 100장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100장에서 찾는 거니까 비교하는 횟수는 요 카드 수만큼 전체 수만큼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분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분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실제 컴퓨터에서 어떻게 분해가 사용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볼 거예요. 적용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자료에서 식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자료야. 그렇죠? 자료에 보면 자료의 크기가 얼마인가 살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전체 자료의 개수는 12개예요. 자, 근데 여기 자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자료의 특징을 딱 보니까 자료의 값들이 어떻게 해요? 정렬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정렬, 소트라고 하는데요. 자, 일정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배치가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료에서 어떤 값을 찾을 때 굳이 자, 스타트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찾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전에서 어떤 단어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전에서 단어 찾을 때 어때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찾는 학생 없죠? 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는 어떻게 있어요? 사전에 가운데를 딱 봐서 가운데에 있는 단어가 만약에 사전에 가운데쯤에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쯤에 뭐가 있을까? 자, 사전에 맨 가운데쯤에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딱 보였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가운데 딱 열었더니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면 히스토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에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가운데 왼쪽에서 찾으면 돼요? 오른쪽에서 찾으면 돼요? 당연히 H는 지금 P보다 어디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다시 여기서 가운데를 딱 열어봐. 자, 가운데를 딱 열어봤더니 요 값이 얼마요? 키였어요, 키. K였네.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가운데를 딱 찾아봅니다. 요것만 좀 확대를 좀 할게. 자, 이렇게 확대하면 이 가운데를 딱 찾았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D가 나왔어요. 딕셔너리. 사전할 때. 자, 딕셔너리가 나와서 가운데가. 자, 그러면 히스토리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가운데를 딱 본 다음에 그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이분 탐색 또는 이분 검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8을 찾는다 그러면 한 번만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가운데에 있는 걸. 자,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19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를 딱 찾습니다. 가운데를 찾았더니 가운데 값이 8이고 내가 찾으려는 것이 19야. 그럼 어떻다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가운데 미들 위치에 있는 얘의 왼쪽에는 있다는 거니 없다는 거지. 내가 찾으려는 자료가 없는 거야, 여기서 아예.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탐색해야 될 공간이 확 줄죠. 어디로 줄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8보다 큰 곳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여기에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가운데를 찾아. 자, 가운데를 찾았더니 21이네? 21은 어때? 내가 찾으려고 하는 19보다 큰 값이잖아. 그럼 어떤 거니? 자, 21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건 다 관심이 없어. 자, 그럼 두 개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위치에서 가운데를 찾았더니 여기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가운데가 여기야. 자, 근데 어떻게 해요? 19보다 작은 값이면 어떻게 해요? 자, 오른쪽을 찾으면 되겠지? 오른쪽에서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오른쪽을 찾습니다. 근데 자료가 몇 개가 있는 거 하나가 딱 남았잖아. 하나가 남았다? 자, 그러면 뭐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이거나 아니거나 하겠죠. 자, 몇 번 만에 찾았어? 자, 한 번. 자, 맨 처음에 한 번 했지? 그 다음에 두 번 했다. 그럼 어떻게 세 번 했다? 네 번 만에 찾은 거죠. 자, 자료의 크기는 12개인데 네 번 만에 찾았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것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찾아본다면 몇 번 만에 찾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만에 찾을 거예요. 크기가 반절만 비교하면 됐었잖아요. 반절만 비교하면 됐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 검색, 자, 바이너리 이분 검색, 바이너리 서치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분 검색을 해가지고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분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는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과 함께 컴퓨팅 사고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분해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를 한 후에 우리가 해결 가능한 단위로 나누는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 나눌 건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해결 가능한 단위로 나누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분해는 수학의 문제를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수학 문제가 있었죠? 제가 예를 한번 들면 연속적인 자료의 덧셈, 그죠? 덧셈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요? 나눠서 이제 더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찾는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 수학 문제에서 대표적인 것을 나누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연속적인 자료들을 이제 더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얻을 때 이걸 나눠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적용된 예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거죠? 범죄시간 유추하기. 그렇죠? 범죄시간 찾아보는 거죠. 유추해보는 문제에서도 사실은 분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해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전략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분해를 위한 전략으로는 있는 것처럼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는 전략이 있었고요. 그 디바이드 앤 컨커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장군이죠.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실제 전투에서 사용했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문제 중에서 이제 이진 탐색, 이진 검색이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분할 정복이 적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분할 정복을 그 이진 탐색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거죠? 내가 찾으려고 하는 자료들은 일단 자료가 어떻게 해요?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팅 사고의 중요한 4가지 핵심 요소 중에 분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